우리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 제안에 대해 북한이 하루 만에 바로 동의를 하는 전통문을 보내오면서 이번 추석 이후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 북한이 합의한 뒤에 약속을 뒤집는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까지 남은 변수는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 실무 접촉을 북한이 수용하면서 다음 달 7일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성사될 예정입니다.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인데요. 대한적십자사는 조만간 적십자 실무 접촉에 파견할 남측 대표단을 꾸리고 정부와 협의 후 북측과 논의할 의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은 수석 대표 1명과 대표 2명 등 각각 3명으로 구성되고 접촉을 통해 양측은 상봉 날짜와 장소, 인원, 방법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때 상봉 일정 등이 합의되면 인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봉할 대상자 선정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의제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2013년도까지 있었지만은 국군 포로 가족도 있고 납북자 가족들도 있습니다. 한 추상컨대 한 500여 명씩 각각 남아있는 거로 추정을 하는데 이런 분들을 포함을 해서 이산가족 접촉을 하자. 그리고 이 대통령이 8.15 광복절 축사에서 했던 어떤 명단 교환, 연내 교환하자 이런 부분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남북은 군사 경계 태세를 높이면서 긴장 상태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한 최고 지도부가 잇따라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등 북한의 태도가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북한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례적으로 통일을 언급하면서 관계 개선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남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 나가야 한다. 네, 이런 화해 분위기를 타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 북한이 실무 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상봉 일정에 합의한 후에도 갑자기 장소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지난 2013년 추석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처럼 북측이 행사 직전에 일방적으로 무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물리적으로 그 시기는 이번 추석 이후가 될 전망인데요. 하지만 추석 이후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입니다. 이때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는 등 돌발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게 바로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남과 북이 각각 다른 셈법을 갖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측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반면 북한은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같은 실리를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신중히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단 북한은 항상 회담에서 연계를 합니다. 만약에 추석 이후에 상봉을 한다라면 금강산 하게 되면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해달라든가 이런 연계 조건을 내세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실제 이 결과를 조심스럽게 보는 거죠.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지난 1985년 남북한 공양 방문단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 방문한 이후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지난해 2월에 있었던 금강산 상봉까지 모두 19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상봉이 성사되면 20번째가 되는 건데요. 정부는 일회성을 넘어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례화 방안 외에도 인터넷 화상 상봉 같은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2005년에 3차례, 2006년에 1차례, 2007년에 3차례 등 해서 한 7차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네. 2007년 이후에 거의 뭐 7, 8년이 지났는데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화된다고 하면은 시설부터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또 한국뿐만 아니고 남한뿐만 아니고 또 북한도 이와 같은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만약에 이와 같이 실제 만나는 것 이외에도 이번 의제에서 분명히 이와 같은 그 화상 상봉 같은 것도 어떻게 재개하고 확대해 나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당시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이제는 세계 11위 규모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지만 이산 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측에 생존해 있는 이산 가족은 6만 6천여 명, 생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고령입니다. 이번 남북 이산 가족 실무 접촉을 통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승적인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